1999년 9월 30일 미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 머릿 기사는 모두 노근리 사건 기사로 채워졌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황감면 노근리에서 피난민 수백 명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미국의 신문 일면을 장식한 노근리 기사는 모두 AP통신 기사를 받아 인용 보도된 것이다. AP통신 기자들은 노근리 사건 전모에 대해 1년 5개월 동안 심층 취재했고 1999년 9월 29일 노근리 사건에 대한 특정 보도를 전 세계 언론사에 타전했다. 보도의 핵심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매우 진실하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지난 49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전개해왔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0년 AP통신 기자들은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My colleagues and I have long admired the perseverance of the survivors, of the families, in never stopping, never letting up, and pushing for the truth and for an apology and a recognition of the truth. 작년 총회 후 1년 만에 만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제3차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하며 새로이 출범한 피해자 단체다. 약 2,300명의 유족회를 이끌어가는 정은용 회장.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용 회장은 올해 88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하게 유족회의 중심에 서 있다. 정은용 회장은 4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이 가족 사진에 등장하지 않는 자식이 둘이나 더 있었다. 정구필. 낡은 사진 속 주인공은 6.25 전쟁 때 죽은 그의 장남이다. (1950년 7월 26일) 노근리 철길 위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피난민을 향해 미군의 공중폭격이 시작됐다. 공중폭격을 피해 쌍굴 속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미군의 기관총 사격이 이어졌다. 남쪽으로 피난시켜주겠다는 미군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선 사람들 수백 명이 노근리 철길과 쌍굴에서 죽었다. 정은용 회장의 딸은 쌍굴 속에서 미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아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쌍굴에서 탈출하던 중 미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생각하면 잠을 못 자지. 어린 것들 죽은 생각하면 후인은 목을 갖다가 이렇게 총알 맞아가지고 그 목이 떨어져서 죽은 생각하니 그거 불쌍하고 또 구필이는 그 다리가 떨어지고 가슴에 총알이 들어갈 때 내 맘이 어떻겠어. 항상 이 머릿속에는 끊어지지 않아. 그 불쌍한 생각이. 짐승 하나 죽는 것만 봐도 우리 못 보잖아요. 그래 내가 오죽하면 아휴, 내가 이렇게 애들을 죽여놓고 내가 산다는 게 나는 죄 같은 생각, 죄인 같아요. 마음에. 자식들을 이렇게 죽여놓고 산다는 게. 지금도 뭐가 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좋은 일이 나면
그것들 생각을 안 할 데가 없다고요, 지금. 정은용 회장은 8.15 광복 직후 경찰에 투신했다가 6.25 전쟁이 터지기 한 해 전에 경찰을 그만뒀다. 법관이나 교수가 되고자 서울의 한 법과대학에 입학해 늦깎이 대학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청운의 꿈은 6.25 전쟁과 함께 끝이 났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인 영동읍 주곡리로 내려왔다. 정 회장의 아버지는 그가 전직 경찰이었던 만큼 북한군의 표적이 될까 싶어 먼저 피난길을 떠나라 했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 먼저 피난길에 나섰던 정 회장은 훗날 노근리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다. 우리를 도우러 온 미군이 도대체 왜 죄 없는 피난민들에게 또 내 아이들에게 총을 쐈단 말인가?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본다. 미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주한미군 안에 소청사무소가 설치돼 있고 이곳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이다. 어느 날 말이죠.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미국 소청사무소가 개설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6.25 전쟁 때 그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상해주고 있다. 그런 기사를 내가 봤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소청사무소로 이제 편지를 냈어요. 정 회장은 자신의 두 아이 그리고 형수와 조카가 노군리에서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적어 주한미군 소청사무소 담당관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 100만 대한테서 법무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접수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는 처리할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미 합중 앞으로 이제 또 편지 써가지고 그 포리 100만한테 보낸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네가 처리할 수 없으면 너 본부에 보내서 말이야. 거기서 처리하도록 해달라. 정 회장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다시 미 합중국 정부 앞으로 보냈으나 미국 정부는 아무 답신도 없었다. 그러나 정은용 회장은 노근리의 참상을 절대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없었다. 삼엄한 군부 독재 시절이었지만 가슴 속에만 묻어둘 수도 없었다. 그는 비록 문학의 형태로라도 오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설 집필을 시작했다. 이때 그의 나이 56이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노근리의 참상, 그 학살의 비극을 원고에 차근차근 써내려갔다. 바로 이해에 국내 한 문학 잡지에서 신인상 공모가 있었고 그의 작품은 예선에는 통과했으나 당선작에 들지 못해 결국 그의 소설은 책으로 출판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다시 1984년 국내 한 방송사에 6.25 특집 라디오 드라마 공모에 극본을 보냈으나 낙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든 노근리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그의 조바심은 더 커져만 갔다. 세월이 흐르며 정 회장의 나이도 자꾸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틈나는 대로 고향을 찾아 노근리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저 부산 쪽에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더니 팍 쏟아놓는 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쾅 하는데 바라보니까 사람 죽는 아우성 소리 하며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는 그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3박 4일 동안의 노근리의 참상을 사람마다의 기억에서 하나씩 되살려 나갔다. 뭔가 알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눈앞에서 부모와 형제를 잃은 피해 생존자들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그동안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의 아픔이 그의 가슴을 때렸다. 이분들보다는 앞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사건에서 내 아들
구필이하고 그때 걔가 5살이에요. 딸 구희. 내가 저때 3살 했는데 그때 2살이에요. 3살 터울이거든. 걔들이 죽었잖아요. 또 내 아내가 허리에 말이야 중상 입어서 내장이 보일 정도의 중상 입었잖아요. 그러고 뭐 때문에 노인과 부녀자 어린애들 죽였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받고 사과도 받아야 되겠다.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6.25 전쟁 관련 자료가 필요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밤에는 집필에 몰두했다. 격동기 시절 경찰 생활을 했던 풍부한 경험과 법학도로서 공부하며 쌓아온 탄탄한 논리가 그의 소설 속에 녹아들었다. 정은용 씨가 집필하고 있던 원고를 가장 처음 읽은 사람은 그의 장남 정구도였다.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어온 녹은 이야기였지만 그는 1991년 늦은 봄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한 후 아버지가 써놓은 원고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웠다고 한다. 우리 가족 사이에서 얼굴도 본 적도 없는 형님과 누님이 희생당한 사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건 내용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노군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구도 씨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고스란히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 후 그는 부친의 집필 작업을 2년 넘도록 묵묵히 거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거의 3년 만에 완성한 원고 뭉치를 들고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출판사에서 잘 출판을 해주질 않아요.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저는 출판사를 계속 전전했지만 일이 안 되니까 저희 부친이 이제 잡이라도 출판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부친이 오랜 세월 글을 쓰신 그 노고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비로 출판하는 것보다는 출판사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출판해 주는 것이 이 사건을 인정해주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끝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자는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기존의 상식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이런 문제들을 또 세상에 한 번쯤 알려보는 그런 쪽에서 참 뜻 있는 어떤 출판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근리 실화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탄생됐다. 아들은 아버지의 책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외신 언론기관에 돌렸다. 그 결과 당시 연합통신에서 아버지의 소설을 소개하는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비록 서평 형식의 기사였지만 노근리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책을 펼쳐보니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미군이 6.25 때 우리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과연 학살했을까? 너무 끔찍해서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고 저자를 인터뷰한 결과 저자에게서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평 기사가 나오고 한겨레 신문에서 최초로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그러나 정구도 씨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건 홍보 활동을 계속했고 드디어 몇몇 시사 잡지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그동안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던 피해자들에게 서로의 용기가 솟아났고 찾아온 기자들에게 피해자들은 그날의 악몽과 참상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노근리 사건이 제법 세상에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록 5명으로 시작한 작은 대책위원회였지만 이들의 첫 사업은 주한 미국 대사관 방문이었다. 노근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사관에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었어요.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다고 열어주지 않고 저희들 면담을 거절했었는데 어렵게 미 대사관에 출입하는 기자 한 분의 도움으로 미 대사관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제출해 주는데 정말 매우 무시받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수모감도 느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정말 끝까지 해봐야 될 일종의 제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책위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노근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진정서를 주한 미 8군에 이첩했다. 그리고 주한 미 8군에서 답변서가 왔다. 미국은 미국 군대가 전투 중 일어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노근이 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피해자들의 증언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정구도시는 노근이 사건의 보다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서 증거를 찾기 위해 틈틈이 도서관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국회 도서관 자료실에서 북한 자료 마이크로필름 목록집을 만난다. 여기에는 노근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북한에서 발행한 신문들 목록도 있었다. 이 신문들 어딘가에 혹시 노근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지 않을까? 정구도시는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돼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해 필름을 하나씩 검색해 나간다. 조선인민보 8월 19일자 신문에 노근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있었다. 또한 그는 노근이 사건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이 노근이 지역에 주둔했음을 찾아냈고 바로 이 1기병사단을 노근이 사건의 가해부대로 지목한다.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 각 지방검찰청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지구피해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1997년 7월 피해자 44명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손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동안 정구도시가 찾아낸 조선인민보 기사와 제1기병사단사 등 각종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 6.25 전쟁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마을 신청서를 제출하고 2달 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노근이 사건을 방송했다. 이 방송은 많은 국민들에게 노근이 사건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됐다. 피해자들이 청주지검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청주지검 배상심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사실관계를 문의했고 주한미군에서는 배상심의회에 답신을 보냈다. 노근이 사건 당시 미 1기병사단이 노근이 지역에 주둔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답신을 근거로 청주지검 배상심의회에서는 노근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제1기병사단이 노근이 사건 현장에 주둔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전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저희들이 이미 유력한 자료를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현장에 미군이 없었다는 답시를 볼 때 또 한 번 절망감 내지는 분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쉽게 하지 않냐. 정은용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즉각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본부 배상심의회는 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노근이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구도 씨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이자 인권 관련 활동으로 유명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노근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정말로 이거 진실이라면은 이거는 넘겨갈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아무리 상황이 엄혹하다 해도. 그래서 일단 조사는 해보자. 해서 이제 조사단을 조직을 했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사단을 꾸려 노근이 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노근이 사건 희생자들의 피해 상황도 집계했다. 피해자 단체가 아닌 제3자가 조사해 발표한 최초의 보고서였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 노근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국방부에서 노근이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1999년 3월 미 국방부에서는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 노근이 사건에 대한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해왔다. 노근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검토했으나 노근이 사건에 미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NCC가 미국 국방성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성은 육군성을 통해서 노근이 양민 학살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어떤 교회 공적 조직에게 거짓을 증언했다는 것, 위증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 국방부가 미국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해 9월 AP통신에 노근이 사건 특종 보도가 터져 나왔다. 1998년 4월부터 시작된 AP통신 기자들의 노근이 취재 기사가 1년 5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다. AP통신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 진실하며 미 국방부가 거짓으로 일관해왔음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 군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노근이 사건이 상부의 명령책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Chandler said that he got orders to fire anything that can move, get rid of it. 그리고 AP통신 기자들은 비밀이 해제된 국립문서보관소의 문서들 가운데서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하라는 명령 문서도 찾아서 공개했다. AP통신의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미 국방부 고위 조사단 일행이 노근이 사건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노근이에 미군이 주둔한 바 없다고 발뺌하던 미군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이 19일 날까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린이, 노약자, 부상자들만 여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20-30명 됐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지시를 이끌어낸 AP통신의 보도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AP통신의 노근이 사건 취재는 서울지국에 근무하는 최상훈 기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한 시사 잡지에 실린 노근이 쌍굴 사진을 보고 사건 취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저는 이런 사건을 제가 보도해야 한다는 약간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은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그 미국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언론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언론이 다뤄야 될 기사가 뭔지 항상 생각해야 되고 미국 언론은 미국 국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저에게 그 노근이를 취재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죠. 네. 1998년 4월 최상훈 기자는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이 청주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노근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쪽의 주장을 자세히 정리해 본사에 송고했다. AP통신 뉴욕 본사에 송고된 최 기자의 기사는 국제팀 데스크에게 올라왔고 그는 이 기사를 특별 취재팀 팀장에게 넘겨준다. I was astonished at the story. It was one of several claims by survivors of Nogun Ri, and I was struck by the specificity of their recollections, just remembering the military units, the time, the place. And so I immediately took over the story and started an investigation with my own staff. If these claims were true, this, it seemed to me, would rank as one of the worst massacres in American military history. I heard my editor, Bob Port, discussing the story. He said that two editors said that a group of civilians had been killed 50 years before in South Korea, and I immediately knew that was something I wanted to work on and find out more about. 특별 취재팀은 자료조사 전문 기자 1명을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즉각 파견했다. 자료조사 전문 기자인 랜디 허셰프트는 그동안 비밀 해제된 한국전쟁 문서 중에서 노군이 사건 관련 문서를 찾아나갔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전쟁 전문 대기자가 투입됐다. When I got back, I joined the investigative units project, their work on this. I think I was enlisted because I was old. 그리고 당시 7기병 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한 명씩 전화 인터뷰를 시도해 노군이 사건에 대한 참전 군인들의 기억을 추적해 나갔다. 그중 국립문서보관소에 나가 있던 허셰프트가 노군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찾아냈다. 어떤 피난민도 전선을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선을 넘으려는 자는 모두 사살하라. 부녀자와 어린이에게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피난민 사살 명령 문서였다. 방어선에 접근하는 모든 피난민은 적으로 간주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It was in early 1998 that we began work, and it was by August or September of '98, by the fall, that we made the first draft. And it was at that point I took it to my boss, the executive editor, and said, here's what we've come up with, you need to read this. I didn't expect it to take so long and it to get such a skeptical reaction. We rewrote the story 16 times before, by my recollection, before finally my bosses said no. But
he clearly was reporting to someone else above him, the president of the AP, Lou Bacardi, who I came to learn had a very different attitude. 바포트 특별 취재팀장은 AP통신의 사장에게 노근이 사건의 전모와 취재 내용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노근이 사건 취재 기사가 반드시 보도되기를 희망했다. But he was unconvinced. To this day, I cannot explain why. I think he's a very skeptical man. I think he has a patriotic attitude about the United States military. 노근이 사건 취재 기사는 보도되지 않고 특별 취재팀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My job was eliminated. My department was dissolved. And I was moved to a new job maintaining computers in the headquarters of the AP. Still a very important job, but nothing to do with journalism. 한 달 후 바포트 특별 취재팀장은 AP통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난다. 지금 그는 뉴욕 알바니의 한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He was being very confrontational with his managers, which I will always admire and appreciate. 특별 취재팀장이 AP통신을 떠나고 멘도자 기자도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노근이 사건 취재 기자 중 남은 사람은 찰스 헨리 기자뿐이었다. 그는 노근이 사건 보도를 위한 마지막 방법을 모색한다. I have many friends in the news business, and after a while this became inexcusable and intolerable, and I complained to them about what was happening. And so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word got around within the news business about what was going on within the AP. AP통신에 가입해 있는 언론사는 미국에만 신문사와 방송사를 합쳐 약 6,700개에 이른다. 찰스 헨리 기자는 AP 가맹사에서 활동 중인 동료 기자들에게 노근이 사건 취재 기사가 회사의 내부적 통제에 의해 보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따른 여론이 조성되면서 결국 AP통신 경영진은 노근이 사건 보도를 결정한다. 드디어 1999년 9월 29일 노근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AP통신의 보도가 전 세계 언론사에 타전됐다. 그리고 다음 날 AP통신의 기사는 미국의 모든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한다. AP통신 창사 이래 노근이 기사는 탐사 보도 부문에서 최고의 인용 보도를 기록했고 2000년 AP통신의 특별 취재팀과 한국의 최상훈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그동안 보도를 통제했던 AP통신 사장은 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AP통신의 보도로 노근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국 기독교교회 협의회의 주선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피해 생존자들은 내셔널 기자클럽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미국 국방부도 직접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하고 노근이 사건 조사에 있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미국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1년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노근이 사건 조사 결론은 전쟁 중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노근이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노근이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모탑 건립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한국 돈 37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 대상이 노군이 사건 피해자들만이 아닌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피해 입은 모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노군이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 보상안을 비판하는 한편 노군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노군이 사건 조사 당시 한미 양국은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끝내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군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 전쟁 때 미군에 의해 피해받은 유사 사건에 대한 신고가 60여 건이나 접수됐다. 미국 정부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유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이 안 된 다른 불특정 다수의 미군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추모타고 권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행위고, 또 그리고 피해자가 규정되지 않은 다른 많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추모타고 만들고 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또 더군다나 다른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당초에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조사를 안 하겠다고 번복을 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긴 터널을 지나 돌아온 길.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도 없이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는 끝나고 말았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한국 국회가 노근리 사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노근리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노근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또 미국 정부에 앞서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심규철 의원이 선봉에 섰다. 미국의 조치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노글리 사건 유족들에게 해줄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더 나은 조치는 더 노력하면서 우리가 받아내기로 하고 1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입법화하자. 노건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종결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앞서 먼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핵심적인 두 사안이 삭제됐다.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 사업으로 한정된 노근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록 핵심 사항은 빠졌지만 그동안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오던 한국이라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노근리 특별법이다. 노근리 특별법이 당초 피해자의 기대는 뭐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희생자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평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비록 배상은 받지 못하지만 그곳 사건의 현장에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그 희생을 의미 있는 작업으로 또 인권의 어떻게 보면 메카로 평화 사상이 중요함을 그리고 애국애족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그것이 승화될 수 있거든요.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첫 번째 정부기구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는 무덤이 아니라 그 디딤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묻혀버리는 무덤이 아니고 딛고 일어서는 명예회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7개 부처의 장관과 학계 언론계 인사 그리고 피해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2년간에 걸친 희생자 심사를 마치고 노근리 사건 피해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망자 150명을 비롯해 노근리 사건의 유족으로 2,240명이 공식 인정됐다. 미국 정부가 제시했던 추모탑 건립비와 장학금 400만 달러를 노근리 피해자 측에서 끝내 거부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 국회 부의장은 노근리 피해자들을 위한 미국의 보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냈다. 미국 대통령이 유감 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인도주의적으로 볼 때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국회 부의장 재직간에 미국 상하 양원들한테 그 편지를 남기죠. 그러나 미국 국회는 한국 국회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노근리 사건 현장에서는 평화공원 기공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노근리 특별법의 핵심 사업으로 첫 삽을 뜬 노근리 평화공원. 이제 이곳은 사건 현장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수많은 영령과 지난 50년 동안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온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역사의 기념물로 그리고 인권 평화의 상징적 장소로 우리 앞에 다시 우뚝 설 것이다. 노근리 참상, 그 비극의 현장에 세워지는 이 노근리 평화공원을 통해 제2, 제3의 노근리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염원하는 것이다.